네,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올해 수능 날짜가 12월 3일로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일정이 13일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학교 생활기록부 마감일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정을 모두 연기한다. 올해 수능일은 애초 11월 19일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12월 3일로 2주 미뤄졌다. 수능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수시 정시 일정 등 대입 일정도 바뀌었다. 우선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 23일로 결정됐다. 수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인데 올해는 9월 16일로 미뤄졌다. 마찬가지로 수시 원서 접수 기간도 9월 23일에서 28일로 변경됐으며 수시 합격자 발표도 12월 27일까지로 연기됐다.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도 기존 11월 30일에서 올해는 12월 14일로 바뀌었다.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7일에서 11일로 변경됐고 합격자 발표는 2021년 2월 7일까지 이루어진다. 대교협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변경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지원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대학별 일정 변경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의 그 막막함이 심할 것 같아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EBS 방송을 그냥 듣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지금 고3 학부모님들도 속이 터질 것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좀 어떤 대책,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세종시 소식인데요. 세종시는 특별한 소식이 지금 많이 안 보이네요. 길어지는 유치원 휴업, 그 빈틈 채우는 세종시. 세종시 교육청은 관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가정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긴급조치다. 교육청은 우선 세종 2유치원, 긴급 돌봄 교실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유치원인 세종 2유치원을 세종교육원 홈페이지에 개설해 유아의 체계적인 발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구상이다. 세종 2유치원 지원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세종 2유치원 지원단은 교원 지원,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 지원, 학부모 협력 지원, 온라인 기술 지원, 행정 지원 등 모두 5팀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단위 유치원과 협조해 휴업 중 교사들의 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급 운영 정보 및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교육청은 유아의 가정 놀이 활동 지원을 위한 놀이 꾸러미 방안도 유치원에 안내했다. 단위 유치원은 신체, 미술, 언어, 탐구 활동 등의 놀이 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담임 교사의 사랑의 편지를 담은 놀이 꾸러미 등을 가정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 긴급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 인력, 공간 확보 등 유치원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네, 다음 대전 뉴스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미래상 공개에 동구 부동산 꿈틀. 대전시가 공개한 혁신도시의 미래상 조감도를 두고 동구 대동 일대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표 모양과 도로 선형이 대전역 역세권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대동과 소재동, 신안동 일대와 일치하면서 이 일대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전시와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0일 대전시 이제는 신속한 혁신도시 지정에 전력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 첨부된 부침 1 혁신도시 추진 로드맵에서 혁신도시 미래상 페이지를 보면 현재의 모습과 혁신도시의 미래상이란 두 가지 조감도가 첨부됐다. 현재 지도에 대입하면 혁신도시 미래상은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존치관리 구역이자 과거 대동 1구역인 대동과 소재동, 신안동 일대에 걸쳐 있다. 이 같은 혁신도시 미래상이 공개되면서 대전역 일대 부동산 업계에선 이곳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거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전 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란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과도 부합하면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시는 아직 혁신도시 입지와 관련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단순 혁신도시의 미래상을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일 뿐 대동 일대를 염두해 만들어진 미래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취지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 대전역 입지에 맞춰 제시한 것이지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둔 것이 아니다. 향후 추진 단계에서 더 좋은 입지가 나올 수도 있다며 어떤 공공기관이 어느 규모로 내려오는지가 픽스돼야 거기에 특화된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혁신도시 입지를 논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지급기준 논란에 대전 생계지원금 대상 확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1인 가구 지급 기준의 비현실성을 고려한 조정으로 시는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해 지급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가운데 1인 가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은 기존의 13,984원 이하에서 29,078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지역가입자 부과율 체계와 중위소득 120%의 올해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9,273원인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상향 조치를 내렸다. 상향 조정에 따라 대전형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게 되는 지역가입 1인 가구는 당초 45,000명에서 55,000명으로 1만여 명 늘어나게 됐다. 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적으로는 18만 1,000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해 지급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1인 가구 지역 보험료 조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수혜 대상자의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이날 오전 기준 12만 8,81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시는 1차 지급 확정 대상인 1,727명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네, 다음은요,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던 과천 제이드자이의 부적격자가 많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네요. 보겠습니다. 로또 청약 후폭풍. 과천 10명 중 3명 부적격자. 주변 시세 대비 반값 분양가 덕분에 무려 38,000여 명의 청약 통장이 몰린 경기도 과천 제이드자이 1순위 청약에서 부적격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소득,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지원하다 보니 당첨 취소 사례가 쏟아진 것이다. 정부의 분양가 억제 정책으로 인한 로또 분양이 특별 공급에서마저 묻지마 청약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순위 청약을 한 과천 제이드자이 분양 물량 647가구 중 약 22.7% 147가구가 예비당첨 물량 부적격 미계약이 됐다.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주택 등 특별공급에서 예비당첨 물량이 많이 나왔다. 특별공급은 총 515가구가 있었는데 이 중 무려 27.1% 140가구가 1순위 청약자의 당첨 자격이 발달됐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인 만큼 소득, 재산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대거 당첨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입주하는 과천 제이드자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공급하고 GS건설이 시공하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이다. 앞으로 예비 당첨자 물량 147가구는 타입별로 3배수 범위에서 이미 뽑힌 예비 당첨자에게 순번대로 계약 기회가 돌아간다. 예비 당첨 결과는 5월 초에 발표된다. 가령 특별공급 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59제곱미터 A타입은 예비 당첨 물량이 51가구다.
그렇다면 3배수 150세 가구 범위 내에서 예비 당첨자에게 당첨 기회가 부여된다. 만일 예비 당첨자 내에서도 부적격자가 많아 당첨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면 줍줍 미계약분 주택을 선착순으로 추첨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다. 과천 제이드자이 인근 레미안 슈르 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가 12억대에 팔리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반값 수준의 분양이 이루어져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결과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인해 핵심지에 대한 공공분양 청약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 가치를 정확히 몰라 청약에 응모했는데 부적격자로 분리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부적격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이 금지되는데 처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뻔히 소득 재산이 높은데도 꼼수를 바라며 공공분양 청약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처벌을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부적격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다. 네, 그래서 지금 부적격자 부분 예비 당첨에서 다시 뽑고 그래도 다 안 차면 네, 일명 줍줍이라고 부르는 우리 뭐 이렇게 추첨이나 이런 걸로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논란이 있겠네요.